안녕하세요, 안녕수입니다. 2023년 9월 30일 일본의 다카라즈카 가극단 소속의 전도 유망한 한 소녀가 표고현 소재의 18층 고층 맨션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극단에서 선보이고 있었던 공연 파가디에 출연 중인 배우였기에 해당 공연은 중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던진 배우의 이름은 아리아 키이가 소속된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1914년 선보이던 레뷰로 창설 초기부터 인기를 끌었던 미혼 여성만으로 구성된 음악 연극을 선보이는 집단입니다. 레뷰는 1800년 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여배우들이 일상생활을 노래와 춤을 섞어 보여주던 무대로 지금은 이러한 방식을 가극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선보이는 레뷰를 판타지, 역사극, SF 등 다양한 장르로 상연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졸업생으로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극단이기에 극중 남자 역할 역시 여성이 분장해서 연기를 하게 됩니다. 가극 단원들은 다카라 젠느라고 불리며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매우 폐쇄적이고 규율이 엄격한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최근에 일본 예술학교 학생들의 모습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잘못 찾아봤나 싶을 정도로 마치 북한 군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었는데요, 주 공연은 상당히 멋졌지만 학교의 모습과 극단의 연습 모습에서 그녀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엄격한 규율의 상하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110년 오랜 역사에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폐쇄적인 조직의 어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서는 본과생과 예과생으로 나누게 됩니다. 1학년이 예과생, 2학년이 본과생입니다. 예과생은 본과생에게 세레모니라는 지도를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죠. 본과생은 담당 예과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본과생이 예과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것 중에 폭탄 노크라는 게 있습니다. 담당 예과생이 있는 교실이나 방문을 손이나 발로 큰 소리로 노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과생이 예과생을 호출할 때 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지메가 아닌 본과생의 지도의 일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예과사라는 지도가 있는데 이것은 본과생이 예과생을 교실 복도에 무릎을 꿇게 한 뒤에 그들을 둘러싸 혼내는 일을 예과사라고 합니다. 이 역시 지도의 일환으로 학교 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과생이 본과생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글을 써서 보여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과 협소 삼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과 아케미, 이런 식의 손글씨를 써서 건네야 본과생이 지도 상대를 해줍니다. 하지만 본과생이 글씨가 이쁘지 않아, 종이가 별로야, 글씨가 뒤에 비치잖아 같은 이유로 몇 번씩 다시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과생이 이런 소리를 하면 예과생은 반드시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과생이 본과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입꼬리를 낮추거나 미간에 주름이 생기면 안 되는 예과 얼굴을 해야 했죠. 그리고 기숙사에서는 각 방에 욕실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만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복장은 금지고 예과생은 화장조차 하지 못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음을 내는 것조차 반성 노트를 쓰게 만들어 잠을 못 자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극단에 들어간 뒤에도 공연 분장실에서 준비할 때 상급생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 생기면 공연이 끝나고 6년생이 5년생에게, 5년생은 4년생에게 똑바로 지도하라고 호된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거 뭐 완전 군대네요. 질책 내용은 무대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지만 깃털 방향이 별로다, 물수건을 상급생에게 주는 타이밍이 나쁘다, 이런 하찮은 이유로 단지 하급생을 혼내려는 구실을 찾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질책이 매일 이어지게 됩니다. 이곳에는 지도자가 없는 것일까요? 내용을 보면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도자는 존재합니다. 지도 선생님이 이러한 것을 목격을 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지만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급생의 이런 지도 방식조차 전통이라고 말이죠. 宝塚歌劇団空組に以前在籍していた女性から内情を訴えるメールをいただきました。そのタップシューズを顔面に向かって投げられたことも幾度となくありました。床が涙で水たまりのようになり、制服が涙と鼻水で汚れますが拭くことも許されませんでしたし、寮へ帰り汚れた制服を洗うことすら許されませんでした。お手洗いに行くことも食事をとることも許されないのが日常でしたし、お風呂に入ることもできないのが1年目の常識でした。泣きながら謝り続けることで過呼吸になり、救急車で運ばれていく同期もいました。私たちが音楽学校2年目の本科生になった時に同期で話し合い、後輩に厳しい指導はやめようと試みました。しかし音楽学校の上部学校関係者になぜ厳しい指導をしないのか、きちんと指導しないと伝統は守られない、あなたたちは出来の悪い学年だと言われ、後輩の指導を強制されました。 특히 극단 내부의 일은 부모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법도 같은 것이 존재했습니다. 고민 상담하는 생각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죠.
아리아 키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인 2023년 2월 일본의 유명 주간지 주간 문춘에서는 다카라스카 극단 내에 괴롭힘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상급생이 헤어스타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고데기로 하급생의 이마를 찢어 과한 화장으로 상처를 숨기고 연기를 했다는 기사였죠. 하지만 이것은 가짜뉴스로 실은 핫 뷰러로 살짝 속눈썹 상처를 입힌 이는 하급생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주간지의 이런 가짜뉴스는 아리아가 괴롭힘을 당하게 된 트리거가 됩니다. 극단 내에서 주간 문춘의 기자와 접촉한 것이 아리아 키라는 소문이 돌게 된 것이죠. 다카라스카 음악학교 2년 과정을 마치면 입단식을 치르고 다카라스카 가극단의 1년생이 됩니다. 이때 창립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맡고 있는 한큐 전철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초봉은 연봉 2천만 원 정도로 월급으로는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받게 되며 투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극 단원이 되면 1년생부터 7년생까지는 하급생이라고 불리며 그 후부터는 상급생으로 불립니다. 주간 문춘의 기사 이후에 상급생들은 아리아를 연습 중이나 휴식 중에도 끊임없이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아리아 키이는 입단 7년생으로 1년생 신인들 공연의 리더를 맡고 있었습니다. 가극단은 5개의 조로 나누어 공연을 하게 됩니다. 각 조에는 조장과 부조장이 있는데요. 아리아 키이는 소라구미였습니다. 아리아 키이의 후배의 증언으로는 많은 상급생이 모여있는 곳에서 마츠카제는 아리아에게 마인드가 부족해 이런 큰 소리로 혼내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라구미의 남자 역할의 최상급자인 세리카는 신인 단원들의 목소리가 작다며 이들의 리더를 맡고 있는 아리아에게 지도를 똑바로 하라며 항상 야단을 쳤습니다. 소라구미의 공연에서 아리아가 연기하는 역할을 본 공연에서 맡고 있는 하나비는 아리아를 구라쟁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또 일본 프로야구 선수인 키오하라 카즈히로의 친척으로 팬으로부터 키오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유우키 역시 아리아를 구라쟁이라고 부르며 괴롭혔다는 주변의 진술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비와 유우키는 아리아를 지도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비가 아리아를 지도한 뒤에 반드시 유우키가 바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 4명이 아리아 키이를 괴롭힌 상습자라고 목격자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29일 아리아가 소속된 소라구미의 공연 하가도의 첫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리아 키이가 신인들의 지도를 맡았던 공연이었죠. 첫 무대에서 자신의 차례에 등장이 늦고 아리아 지도 아래에 있던 신인들의 실수가 잦았습니다. 첫 공연이 끝나고 상급생은 아리아에게 하급생 지도를 똑바로 하라며 큰 소리로 혼나게 되고 누구도 아리아에게 말을 걸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아리아는 울면서 대극장을 나가게 됩니다. 아리아 키이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엄마에게 정신적으로 붕괴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에 맨션 옥상에서 몸을 던지게 됩니다. 공연 2일째 저녁 8시에 파가도의 두 번째 공연이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아리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공연을 준비하던 상급생은 아리아를 욕하면서 개혁을 찾고 있었는데 해당 공연의 PD가 아리아의 소식을 배우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신인 단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하고 아리아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상급생은 이런 상황이지만 공연을 계속하고 싶다고 신인들을 향해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런 모습에 신인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전혀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다카라스카 가극단은 이처럼 매우 폐쇄적이고 규율이 엄격한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5년 전인 2018년에도 예과생이 기숙사 발코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과생도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죠. 그 외에도 많은 이지메 사례가 있지만 외부 누설 금지 규정이 있어 부모 형제에게 상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통제 속에 이 같은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 역시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던 자니즈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하죠. 다카라스카 극단은 최근 10년간의 티켓 판매를 단원에게 책임지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리아 키이가 괴롭힘을 당한 직후에도 극단의 분위기는 이전 그대로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전철에서 하급생들이 상급생을 못 알아보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인으로 특정 인물을 찾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카라스카 가극단은 변호사 조사팀을 설치해 관계자들의 사정 청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라구미에 한 사람당 30분씩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사하는 형태로만 보이게끔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리아 키이의 유족 측 대리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리아는 월 250시간이 넘는 노동과 상급생의 폭언, 괴롭힘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살펴볼 장소는 다카라스카 음악학교입니다. 일본 효고현 다카라스카시에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한큐 전철의 출자로 설립이 된 곳이죠. 네, 상당히 학교가 규모가 큽니다. 와. 이 다리를 건너서 많이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 공연 날 아리아가 이 다리를 건너는 일이 없었던 거죠. 상하 체계가 군대처럼 확실하다 보니 상급생, 상사를 잘못 만나면 학교 생활이랑 단원 생활이 완전 꼬이는 거죠. 아리아 키이 씨는 103기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경쟁률이 27대 1 정도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에 합격하면 단원으로 되는 건 확실시 되는 거니까. 근데 이곳은 성적이랑 인기 순으로 또 역할을 또 나누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곳에서의 생활에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거기에 괴롭힘까지 당했으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연기를 위해서 자유롭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극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리아 키이가 쌍둥이였다고 해요. 그 쌍둥이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무슨 호텔도 있네요.
여기가 연습실인가봐. 그 연습하는 복장도 그 검정색에 이름 붙여가지고 연습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도 모든 것이 너무 다 똑같아가지고 그 연습하는 영상을 봤을 때 이거 북한 영상인가?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착각을 했었습니다. 다카라스카 가극단 출신의 AV 배우가 데뷔를 해가지고 또 한때 막 소란이 난 적이 있었죠. 네, 아무튼 아리아 키 씨가 살았던 맨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라스카 더 레지던스입니다. 지금 이게 위치를 보면은 다카라스카 가극단이 있는 곳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네요.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발견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아는 17층에서 마지막에 앞에 보이는 다카라스카 가극단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간 문춘에서도 최근의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2월달에 쓴 그 기사로 인해서 아리아 씨가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있는데, 이전에는 다카라스카 가극단이 어떻게 해서든 폐쇄적으로 숨기려고 하면은 숨길 수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주간 문춘 쪽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보도 내용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메이저 언론까지 소개가 되면서 이 가극단의 이짐에 관련된 내용이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보도가 있고 난 후에도 분위기는 이전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정말 폐쇄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은 시청자분의 요청으로 다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해당 건물 찾은 뒤에 그곳에 관련된 이야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